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문풀반이 이제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기출 쭉 다 풀고 예상 문제 이제 풀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기출하고 예상 문제를 섞어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그 교재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풀반이 연속 과정으로 1, 2가 이제 상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도 이제 상하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단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1회가 들어가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까지 제가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문제는 단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적어도 23번까지는 오늘 풀고 들어오시고, 제가 이제 체크라고 올려드렸지만 체크라고 하기엔 문제가 올라가 있죠. 그거는 이제 매주 제가 이제 예상 문항을 만들어서 그래도 이제 좀 반영을 매년 좀 해야 되니까, 뭐 물화생지 다 각각의 해가 지나갈수록 더 이제 보고자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반영해가지고 문항을 이제 매주 만들 거니까요. 그것도 미리 푸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리 먼저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원별로 되어 있지만 단원별만 묻지 않습니다. 저 문제 자체가 제가 이제 딱 그 단원에만 해당하는 것만 묻는 거는 이미 기본하고 심화 때 풀었었고요. 이제 우리는 심화에서도 계속 이론을 반복적으로 체크했고,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외우시고 들어왔을 거라는 저의 기대를 가지고 문제집을 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중간에 이제 1단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통합 문제가 더 많아지고요. 예상 문제도 문항수는 계속 이제 높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항을 보시면 옆에 이제 문항 옆에 뭐 2014년 생물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기출이고, 그렇지 않고 뭐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건 대부분 그냥 제가 만든 예상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첫 시간 OT는 이걸로 끝입니다. 자, 네, OT는 별거 없었어요. 뭐 일단 첫 번째, 항상 문제는 제가 이제 끝날 때쯤에 뭐 말씀을 생각나면 드리겠지만, 당연히 봐봐요 여러분, 이거 다 하면 180문항이 넘어요. 근데 8주 안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2문항씩 매주 더 드려요. 그래서 적어도 24문항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한 22문항에서 23문항은 항상 풀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23문항 풀어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도 23문항 정도씩은 미리 항상 풀어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재가 나갔으니까 이제 뭐 매일매일 조금씩 쪼개서 이제 나눠서 이제 풀어 오시면, 이번 주 좀 힘드셨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풀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크는 그냥 예전에와 달리 이렇게 문항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점 아시면 되고요. 체크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풀반부터는 우리 조교님께서 그 판서를 구태여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문풀반 하면서는 물론 필요한 것들을 작성하긴 하지만 그것이 체계화가 굳이 되어 있지 않고 기본이나 심화처럼 판서 자체를 막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서 외워야 할 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제 적어 드리는 것들 중에서 좀 더 추가해야겠다 싶으면 심화 이론 프린트에다가 추가해서 작성해서 외우시는 걸 더 추천드리지, 다시 또 유인물을 새로 이제 모아서 준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문항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올해 나왔던 지구과학의 전공 B에서 5번에 나왔던 문항을, 이 문항 자체의 원본을 당연히 이제 오이 모양이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그 교수학습 방법에서 당연히 다시 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생물하고 관련해서 이제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제 낸 거고요. 자, 일단 문제는 중학교 1, 3학년 과학의 통합 주제 중 한 가지를 오이 모형을 적용하여 나타난 수업 계획이다. 똑같은 형태로 이제 나왔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자료 1이 나왔는데, 원래는 원본은 자료 2도 있어요. 근데 자료 2에 대한 건 나중에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보시면 학습 목표가 재해진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여 종류에 따른 구분 및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 바로 볼게요. 위 수업의 단원명 및 관련 학습 요소를 각각 제시할 것. 처음 문제부터 어렵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물과 관련된 내용 요소,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 통합과학의 것도 외우기 힘든데 지금 중학교 과학에서 사실은 이거를 그냥 출제한 의도는 외워달라기보다는 여러분은 분명히 안 외우실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안 외우죠. 지금 생물 내용에서도 다 못 외우는 반에, 그쵸? 그래도 한번 안 내려다가 그냥 한번 내봤어요. 한번 써보자. 그냥 한번 써보고 지나가는 의미지 이걸 꼭 반드시 외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은 단원명은 재해, 재난과 안전이고요. 재해와 재난 사이에 점 찍으셔야죠. 그리고 학습 요소는 재해, 재난의 원인, 그리고 재해, 재난의 대처 방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대처 방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문제에서 요구했다면 이 두 가지 내용수 중에서 그냥 재해, 재난의 원인 요거만 쓰시는 거죠. 제가 굳이 이걸 그냥 한번 써보는 의미로라도 한번 냈던 이유는 이 재해, 재난과 안전이라는 통합 주제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포인트가 재해, 재난의 원인은 뭐고 그리고 우린 그거에 맞게 어떻게 대체 방안은 무엇이냐 이걸 배우는 게 목적이라는 걸 한번 알고 가시라고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과학과 나의 미래라는 통합 주제에서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가지. 미래에 어떤 직업이 있고 내가 그 직업을 특정 어떤 직업을 하기 위해 어떤 핵심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하느냐. 그게 포인트인 거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답이 그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억의 단계의 명칭을 쓰고 추가해야 할 교수학습 내용을 한 가지 쓸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은 당연히 오이 모형의 첫 번째 단계로서 참여 혹은 관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여하고 오이에서 제일 첫 번째는 관여하고 참여 혹은 이 둘 다 써도 상관없는데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고 여기서 꼭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두 가지 있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문제에서 뭐 이러이러한 영상을 보여주고 심각성을 인식하게 한다라고 써 있지만 뭐 심각성을 인식시킨다는 건 결국은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동기 유발을 시키고 동기 유발 혹은 주의 집중 혹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나 다라 마 중에서 가에 표현되어 있는 흥미와 호기심 이런 키워드가 만약에 문제에서 요구될 때 지금 여기서는 요구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요구될 때 이런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특히 이런 표현들.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는 두 번째죠. 바로 선개념 확인입니다. 이제 환개념 확인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선개념 확인을 한다는 건 교수학습 내용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교수학습 내용을 쓰라고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물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문제를 서술 방식을 항상 이제 요청드리잖아요. 교수학습 방법을 쓰라고 하면 반드시 교사는 이거 제시하거나 뭐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은 이러이러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순서는 보통 교사가 먼저, 그 다음 학생이 뒤로 따르는 게 좋겠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우리 모형의 수업 단계는 다 주인공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제 교사는 사실은 거의 상황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상황을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건 여기다 보니까 보통 먼저 교사는 이러하게 뭔가 제시하거나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그거를 이용해서 뭐 모든별 활동, 모든별 토론, 그 다음에 발표 뭐 이런 걸 한다. 뭐 활동지를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문항을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선개념을 확인이라고 했지만 이걸 교수학습 상황에 반영을 하려면 당연히 이미 이게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동영상을 보고 이것과 관련하여 학습 주제와 관련한 학생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이 발표하게 한다나 아이들이 학생이 발표한다나 이건 뭐 같은 맥락이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선생님이 묻고 학생은 발표한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답안에다가도 저도 이제 재해재난과 관련 동영상을 보고 이와 관련한 재해재난과 관련한 학생들의 생각을 발표하게 하여 선개념을 확인한다. 뭐 이렇게 쓰면 뭐 완벽하겠죠. 이렇게 쓸 때 여러분 채점 키워드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재해재난과 관련된 생각을 묻고 이 부분이 표현이 이제 교수학습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선개념을 확인한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그 두 표현. 문장이 다양하게 쓰이더라도 이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할 때 반드시는 아니지만 생략이 가능하지만 동기 유발을 이때 해줘도 동기 유발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어요. 인지 갈등 상황을 이때 제공해도 상관없고 이 바로 다음 단계인 탐색 단계 있죠? 거기서 제공해도 상관없다라고 반드시 여기가 아니에요. 둘 중에 어디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갈등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관여나 참여라고 이제 단계명을 함으로써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보다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얘를 이제 앞으로 꺼내서 다른 단계로 따로 빼야겠다 해서 나온 게 뭐였죠? 7.2였죠. 7.2. 아직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예상 문제를 낼 때는 물론 여기 출제하진 않았지만 예상 문제 낼 때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던 거를 자꾸 여러분한테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들은 대부분 모두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7.2는 아시다시피 유도, 그리고 확장, 그리고 유도, 도전 이렇게 추가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솝 앤 힉스가 말하는 거, 이거는 아이젠 클라프트.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젠 클라프트가 말한 유도와 확장의 추가는 이때 두 유도는 둘 다 이걸 의미합니다. 선개념 확인.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사전 지식 이끌어내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어디다 갖다 놓는 거냐면 이건 어디다 놓는 거냐면 유도 놓고 그 다음에 관탐설정평 발음이 이상했어요. 관탐설정평 저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개의 단계가 그대로 순서대로 오이가 들어가고 끝에 이제 확장이 들어가서 이제 이게 이제 앞에 빠진다는 얘기는 이 뒤에 나오는 관여에서는 뭐 요거만 한다는 뜻이겠죠. 요거랑 요거. 이건 이제 앞으로 빠져서 여기서 이제 사전 개념 이끌어내기, 선개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여에서 이거랑 이거는 생략이 되고 이거를 하고 이제 그대로 쭉 진행이 되고 여기 안에 분명히 정교화라고 들어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게 보통 과학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학 주제에서 또 다른 예시인 과학 사례에다가 적용해보는 게 정교화라면 여기서는 과학 이외의 일상생활에서의 그 배운 과학 지식을 적용해보는 좀 더 확장된 적용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도하고 도전을 얘기하는 알솝 앤 힉스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유도는 제일 앞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여, 그 다음에 탐색, 그 다음에 설명 들어가고 정교와 평가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에 이제 도전이 들어가서 도전의 여러분 기능은 뭐였죠? 상충된 상황의 노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선개념이 어떻게 한계가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상충된 상황의 노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하는 행위라고 하기 이상하죠. 교수학습 과정이 드라이버의 그 개념 변화 수업 모형에서 상충된 상황의 노출 그 과정하고 똑같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지 이제 그 부분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아이젠 클라프트, 여기는 알솝 앤 힉스 이름하고 같이 외우셔야겠죠. 왜냐면 이게 나올지 모르니까. 좋아요. 전혀 시원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점을 보겠습니다. 니은에서 요구되는 과학적 추론 방법을 제시하고 근거를 쓸 것. 여러분 니은 볼게요. 수집한 자료를 위에서 보니까 바로 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생활을 위협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자료 수집하고 그다음 니은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재해 재난 사례의 종류에 따라 구분을 하여 표로 나타내고 분석한대요. 재해 재난 사례를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가 포인트겠죠. 당연히 귀납적 추론 능력이 될 거고요. 귀납적 추론 능력이 할 때 제가 그 4가지 귀납적 사고 유형이 아무래도 키워드로 답을 쓰는 키워드로 쓰기에 굉장히 여러분이 편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렸죠. 귀납적 사고의 유형 4가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뭐죠? 지금 여기 나온 이거 뭐예요? 분류죠. 그쵸? 그렇죠. 분류. 그 다음에 계열화 혹은 이제 서열화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보존.
보존적 사고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거, 이 네 가지 자세히 설명드렸었어요. 우리 이론 수업할 때. 문풀할 때 자세한 설명까지는 안 드립니다. 그럼 진도가 너무 안 나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분류의 정의가 뭐였죠? 우리 기초탐구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분류의 정의가 뭐죠? 준거 속성에 따라 개념화, 범주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는 건 뭔가의 준거가 있을 거고요. 그 준거가 물, 화, 생지로 나뉘어요. 지진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화학 물질의 유출이라던가 이쪽은 화학 쪽이고요. 그렇죠? 이거 질병과 관련된 거라던가 하는 이런 것들이 물화생지로 나눠가지고 이게 통합 주제이긴 하지만 물화생지가 적절하게 다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준거 속성에 따라 이제 범주화하는 거니까 당연히 분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거를 쓰실 때도 재해진화의 종류에 따른 구분, 이것이 분류 과정이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분류가 과학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답을 말씀드리자면 니은은 여러분 답안은 항상 깔끔하게 적어야 되죠. 그리고 웬만하면 두 가지씩으로 적는 게 좋아요. 이러하니까 답이 이거다 보다는 이거다. 왜냐하면 이거다가 훨씬 채점자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니은은 기납적 추론 능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재해재난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분류 과정으로 귀납적 사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마지막 점이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주 인간적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탐색 단계의 활동이 로슨의 관점에서 경험기 추적 순화학습 모형이 되도록 하기 위해 디귿에 적절한 교수학습 내용.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에 올해 나왔던 문항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그땐 니은이었겠죠?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 문제 다시 풀 때 또 풀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지금 보시면 오이 모형인데 갑자기 로슨의 순화학습 모형이 나오니까 당황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오이나 로슨의 순화학습 모형 다 그냥 기본적인 순화학습의 3단계에서 뻗어나온 거기 때문에 탐색 단계는 오이에서의 탐색이나 로슨의 순화학습 모형에서의 탐색이나 다 같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로슨의 순화학습 모형에서 세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당연히 탐색 단계고요. 그 탐색 단계에서 주된 과학적 추론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느냐, 어떤 과학적 추론 능력이 요구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탐색 단계에서 디귿을 묻고 있잖아요. 문제에서 경험기 추적 순화학습 모형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탐색 단계에서 어디까지? 가설 설정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설 설정이 아니라 최선의 설명체계인 대안, 그러니까 한 가지, 모둠별로 한 가지 정도 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끝내면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의 발표를 종합 정리하고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아이들 발표한 것들을 정리해 준 다음에 진짜 맞는 가설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시해주고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럼 알려준 그 맞는 가설 있잖아요. 물론 그 맞는 가설을 당연히 선생님이 정리해줄 땐 아이들이 제공한 것들 중에 답이 있겠죠. 선생님이 의도한 거는. 그러면 이제 그것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이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 상황이 물론 대부분 아이들이 답을 거의 다 말하겠지만은 뭐 그냥 우리가 상상하자고요. 모든 별로 다 다른 가설을 설정했다라고 치자면 교사가 이제 가장 이제 확실한 것을 이제 과학적 개념과 이제 대응되는 가설을 설정해주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시 자기가 갖고 있던 자료에 맞춰보고 진짜 맞네 하면서 이제 그런 관련된 가설이 결국 아이들이 배워야 할 과학 지식이었던 거죠. 그럼 관련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끝내는 게 이제 이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건 교사와 학생이 할 것이 각각 있죠. 교사는 인과적 질문을 해야 하고 학생은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여 발표한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냥 인과적 질문을 한다가 아니라 진짜로 써주셔야 되죠. 적용해서. 그래서 디귿에는 교사는 재해재난의 종류에 따른 원인이 무엇일지 질문하고 학생들은 모둠별 토의를 통해 가설을 설정하여 발표하는 내용이 해당된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원인. 왜 나타날까라고 물어도 상관없어요. 원인. 뭐 때문에 나타날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과적 질문이 들어가면 되고 학생들은 관련하여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또 모둠별로 해야 돼요.
개인이 가서 설정하는 거 아니고요. 모든 별로 토의를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여 발표한다. 발표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